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구문을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SAS 학습을 SCSS 구문을 기초로 해서 진행하기로 한 것 기억하시죠? 일단 처음에는 주석과 중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석입니다. 주석이란 사람에게는 보이지만 컴퓨터에게는 보이지 않는 코드를 뜻하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SAS는 CSS의 주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SS의 주석은 시작과 끝 사이에 원하는 만큼 텍스트를 포함할 수 있는 형태이죠. 그런데 SAS는 이 외에도 단 한 줄의 텍스트만 포함할 수 있는 주석 형태를 따로 제공합니다. 아래 네모칸을 보면 윗부분에 CSS의 주석이 보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SAS의 한 줄짜리 주석이에요. //로 만드는 이 주석 형태를 가지고 두 줄 이상의 주석을 표현하고 싶다면 반드시 각 줄의 앞에 // 표시를 따로따로 해주어야 합니다. CSS 주석과 구분을 위한 표현인 거죠. 여러 줄짜리 주석, 한 줄짜리 주석 되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주석인데 한 줄짜리 주석은 뭐 하려고 추가한 걸까요? 자, SAS에서 한 줄짜리 주석은 컴파일을 거쳐 만들어진 최종 CSS 파일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존 CSS 주석은 최종 CSS 파일에도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SAS 코드 작성 시에 주석에다 비교적 프라이빗한 내용을 적어두려면 한 줄짜리 주석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겠죠? 다음은 중첩 규칙입니다. 낯선 개념이 나왔는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코드는 평범한 CSS 코드입니다. 보시면 div의 스타일 먼저 주고 div 안에 있는 p한테 스타일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하위 요소의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해서 div와 p가 각각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렇듯 CSS에서는 스타일을 정의하기 위해 선택자를 서로 다른 선언문에서 반복해서 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경우가 어쩌다 한 번 있으면 괜찮은데 스타일 시트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주 발생한다는 게 참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면 일단 필연적으로 코드가 복잡해지고요. 나중에 조금 수정이라도 할라 치면 관련된 모든 선언문을 찾아서 고쳐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거든요. SAS를 개발한 팀에서는 이런 형태가 무척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SAS 개발 시에 중첩 규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스타일 선언문 작성 시에 느끼는 불편을 어떻게든 줄여보고자 했어요. SAS에서는 선택자를 서로 다른 선언문에서 계속 반복해 쓰지 않고 서로 중첩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파일 후 결과 파일에는 선택자가 각자 따로 생성되어 적절하게 반영됩니다. 중첩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에 SCSS 코드를 보시면 div의 선언문 내부에 p의 선언문이 포함되어 있는, 즉 중첩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p 선언문 안에는 또 span 선언문이 떡하니 중첩되어 있죠. 이렇게 해주면 굳이 선택자를 일일이 기입해주지 않아도 부모 요소, 자식 요소 관계가 딱딱 표현이 되고요. 독립적인 선언문이 많아지는 형태가 아니어서 코드를 수정할 때도 비교적 편해집니다. 오른쪽에는 왼쪽 코드를 컴파일해서 만들어진 최종 CSS 코드가 보이는데 결과 파일에는 이렇게 선택자가 각자 따로따로 생성되어 반영됩니다. 즉, CSS 문법에 맞는 올바른 스타일 시트가 알아서 만들어진다는 의미인 거죠. 자, 그러면 바로 본격적인 실습에 들어갈 텐데요. 앞으로 구문을 학습하는 데 있어 실습은 항상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index.html을 딱 이렇게 보이는 형태대로 만들어 주시고요. 비어있는 스타일 폴더를 같은 위치에 함께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ndex.html을 보시면 링크를 통해서 main.css를 가져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SAS 컴파일을 통해서 생성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주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석 확인을 위해서 우리 스타일 폴더 안에다가 SCSS 파일을 하나 생성해 볼게요.
네, 생성했고요. 여기에서 바로 두 가지 유형의 주석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래 CSS에 존재하는 주석부터 쳐볼게요. 네, 기존 CSS 주석을 작성해서 그 안에 4줄 코드를 집어 넣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에겐 보이지 않고 사람에게만 보이는 코드여서 실제 실행 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코드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SCSS, SAS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주석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생긴 주석은 사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많기 때문에 익숙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슬래시 2번을 쳐서 만든 이 주석 같은 경우는 한 줄씩만 작성할 수 있는 주석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일단 한 줄을 친 다음에 다음 줄에다가 주석을 추가하고 싶으면 반드시 앞에 슬래시를 쳐줘야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얘는 여러 줄짜리 주석이라고 부르고 얘는 한 줄짜리 주석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자, 이렇게 주석을 추가해 봤는데요. 이 상태에서 우리 라이브 사스 컴파일러 있죠? 라이브 사스 컴파일러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콘솔이 하나 열리고요. 빌드가 진행이 됐나 봅니다. 빌드 진행 결과 나왔죠. 결과를 보니까 main.css 파일이 생겼고요. 그 안에 주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석을 보니까 여러 줄짜리 주석에 썼던 내용은 그대로 같이 빌드가 됐는데 한 줄짜리 주석에 쓴 이 내용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한 줄짜리 주석 같은 경우에는 SCSS 구문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석이다 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고요. 이 주석이 실제 CSS 파일까지 연결되는 주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석은 이렇게 간단하죠? 그럼 다 지우고요. 라이브 사스 컴파일러도 끄도록 하겠습니다. 끄고 콘솔도 닫을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중첩 규칙 해보겠습니다. 주석은 사실 쉽죠? 중첩 규칙을 본격적으로 해볼 건데 중첩 규칙 확인하기 위해서는 요소를 조금 추가해야 돼요. div와 그 내부 요소 몇 가지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스가 컨테이너인 div를 만들었고요. 그 안에 h1 하나, p 하나 넣었습니다. 그리고 p 안에는 스팬 태그가 포함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보면 최대 3겹까지 겹쳐있는 HTML 태그 만들어 놨는데요. 이 상태에서 스타일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 열고 진행해 볼게요. 네, 브라우저 열었고요. 그러면 main.scss 가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써있죠? 여기에다가 div에 대한 스타일 줄 건데 우리 div 클래스가 컨테이너죠? 컨테이너 이렇게 주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먼저 줘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옐로우. 자, 이 상태에서 라이브 사스 컴파일러 켜볼게요. 그리고 새로 고침하면 네, 옐로우 백그라운드 됐고요. 지금 라이브 사스 컴파일러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나는 이제 h1에다가 스타일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h1이라고 해서 선언문을 따로 만들어도 될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 문서에 h1이 반드시 하나만 있으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h1이다 라고 명시해 주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하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 그런데 우리 사스에서는 중첩 규칙이라는 걸 제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언문 안에다가 선언문을 중첩시킬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h1 이 선택이 되고 스타일도 지정이 잘 됩니다. 네, 컬러 레드 잘 지정된 거 보이시죠? p 태그도 똑같아요. p 태그는 h1하고 형제죠. 컨테이너 내부에 있는 자식이면서 h1의 형제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중첩이 돼 있죠? 네, 토마토색 잘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p 태그는 또 안에 스판이라는 자식 요소를 또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중으로도 중첩을 할 수가 있다예요. p 태그 안에 들어있는 스판, p 태그는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죠. 이렇게 세 겹 중첩할 수 있고요. 얘만 또 따로 스타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맞죠? 네, 이것이 중첩 규칙의 기본인데요. 빌드 결과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빌드 결과물 보시면 이렇게 각각의 선언문이 따로따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빌드 될 때는 또 CSS 문법대로 잘 만들어진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쳤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중첩을 할 때는 중첩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자식들한테는 여백을 하나씩 두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스타일이고 코드가 너무 길어지는 게 싫으시면 붙이셔도 되고요. 이렇게 중첩 규칙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실습의 마무리로는 명령행 인터페이스를 통한 압축 빌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라이브서스 컴파일러를 끄고요. main.css 현재 이 상태잖아요. 여기서 압축할 수 있도록 명령어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열려있는 콘솔 끄고요. 우리 VS 코드의 상단 메뉴 중에 터미널 선택한 다음 뉴 터미널 골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터미널 콘솔이 열려요. 터미널 콘솔 열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명령어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살짝 확대를 했는데요. 명령어는 이렇습니다. 터미널에서 사스 명령어를 실행하고요. 옵션으로 스타일 옵션을 추가합니다. 스타일 옵션에 따른 추가사항으로 컴프레스드라는 키워드를 붙였는데요. 컴프레스드가 바로 압축 스타일을 선택하겠다라는 의미의 옵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얘를 갖다가 얘로 빌드하겠다 라는 명령어까지 추가했습니다. 우리 지난 영상 중 명령행 인터페이스 영상에서 다뤄봤던 내용이니까 바로 이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면 네, 이렇게 명령행이 다시 생겨나면서 명령이 끝났음을 암시하고 있고요. main.css 결과물로 가보시면 이렇게 압축 스타일이 생겨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index.html은 스타일이 있는 채로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사스는 CSS에서 사용하는 여러 줄짜리 주석뿐 아니라 슬래시를 이용해 만든 한 줄짜리 주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한 줄짜리 주석은 최종 파일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사스는 선택자를 서로 다른 선언문에서 반복해 쓰지 않고 서로 중첩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파일에는 중첩된 선택자들을 각각 따로 생성하여 반영하기 때문에 결과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이때 주의하실 점은 지나친 중첩은 가독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으니까 중첩을 시키더라도 한 단계나 두 단계 정도 중첩하는 것이 좋다라는 정도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석이야 어차피 우리한테는 익숙한 개념이어서 쉬우셨을 텐데 중첩은 낯선 개념이기 때문에 다소 연습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소식은 다음 영상도 중첩의 내용이고요. 중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중첩의 나머지 내용을 가지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